네, 일곱 번째 챕터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복 실행을 명령하는 반복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언어를 공부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는 챕터 7의 내용은 이해가 중심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고 뭐 그냥 강의만 들으셔도 이해가 뭐 될 겁니다. 제가 강의를 잘해서 이해가 빠르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는 데 있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뭐 개인적인 차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익숙해지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내가 마치 우리가 이제 뭔가 말을 할 때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을 하듯이 반복문이라는 것이 내 손에 익어서,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표현해요. 이제 이게 머리라고 했을 때, 머리로 안 보이시겠지만, 뭐 해처럼 보이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머리를 그린 겁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어떤 코드, 반복문과 같은 거는 손가락, 제가 손을 그려보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안 보이겠지만, 자, 이게 손가락입니다. 예, 5개의 손가락에서 그냥 익혀져서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코드를 작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익숙해진다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뭐 일단 이해를 한번 하세요. 당연히 이해하지 않고는 익숙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익숙해진 건 아니죠. 일단 첫 번째, 교재에 있는 예제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그 흐름을 갖다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시는 게 아니고요. 예제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시 코드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그럼 외워야 되느냐? 외우지 않아도요. 반복문에 익숙해지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코드에 있는 거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카피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바둑 같은 거 보면은 복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 바둑 본 사람들이 그 대전한 두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그 본 내용을 갖다가 이제 한 해설자가 뭐 한 바둑 한 4단 5단 정도 되시는 분이 그대로 복기를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기억을 하나 정말 신기했는데, 뭐 그거보다도 그거와 조금 뭐 유사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은요, 얼마든지 카피해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고요. 내용만 알면 그대로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옮겨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익숙해지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외우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예제들을 중심으로 일단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서 이제 문제를 제시를 합니다. 자, 이 문제들을 갖다가 가급적이면 다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갖다가 만약에 한 번에 안 풀렸다. 그럼 뭐 바로 그 챕터 뒷부분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을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답을 보고 이해해서 또 안 풀린다. 그럼 또 다시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은 그냥 외워지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되는 겁니다. 답을 보고 풀었느냐 안 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몇 번을 풀어서 어쨌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게끔만 하시면 그걸로 성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교재에 있는 그 예제와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이제 또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나서 이제 뭐 다른 책에 있는 뭐 예제나 문제를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 C언어 기본서들이 가지고 있는 예제나 문제가 거기서 거기입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많은 예제를 보는 것보다 정해진 예제와 문제를 갖다가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교재에서는 구구단 출력을 갖다가 이제 예로 제시를 하는데, 뭐 여러분들은 구구단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원하는 거를 갖다가 총 10번을 출력을 한다거나 이렇게 어떤 그 반복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예제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는 것도 엄청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공부 방법이 됩니다. 제가 처음 잔소리를 조금 하고 시작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익숙해지실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곱 번째 챕터의 첫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while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반복문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 이상의 문장을 2번 이상 반복 실행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문장을 뜻합니다. 뭐 그냥 쭉 읽었지만
뭐 어떤 뜻인지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 문장이 있고 B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A 문장과 B 문장을 사정상 10번씩 실행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A, B 순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좀 미련해 보이긴 하지만 A 문장 쓰고 B 문장 쓰고 이거 카피한 다음에 뭐 한 10번이니까 총 10번을 복사해 가지고 총 20행의 문장을 만들면은 AB가 총 10번에 걸쳐서 반복 실행이 되겠죠. 근데 이러한 형태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반복문이라는 거는 또 이제 제한적이에요. 이러한 형태로 반복시킬 수 있는 것들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물론 단순한 것들은 이렇게도 가능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갖다가 모두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신할 수 있도록 특정 문장을 갖다가 몇 회 반복시켜라 라고 명령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while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에 하나가 while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C 언어에서는 while이라는 문과 do-while이라는 문과 for문이라는 총 3개의 반복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while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한번 제대로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 do-while문은 정말 껌입니다. 그런 표현을 좀 써서 죄송하긴 하지만 정말로 껌이에요. 그 다음에 while문을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 for문을 보시면서 while문보다 훨씬 더 좀 유용한 부분이 있구나, 이러한 장점이 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for문을 갖다가 난 너무 사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좀 유치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while문과 do-while문과 for문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챕터의 분량은 조금 되지만 제가 지금 while문 하나를 딱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것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번 챕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다 공부를 하셨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뭐 배경 뭐 이런 거 다 빼고요. 그냥 바로 코드로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C 언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가 의미하는 바를 말로써 표현할 수 있으면 매우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코드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메인 함수의 시작,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시작이죠.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너미 선언과 동시에 0으로 초기화된다 라고 읽을 수 있겠죠. 뭐 여러분들은 좀 더 세련되게 읽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while문이 등장을 했어요. 잠깐 while문의 구조를 보면요, while 써 있죠. 나 while이다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ile문에 그 바로 이어서 중괄호가, 그 다음에 그 중괄호를 닫는 중괄호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while문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이쪽 영역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쪽을 반복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복 영역. 반복할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읽냐? while. 이거 무슨 동안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한글로 표현을 해보면 뭐뭐 하는 동안 반복해라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는 동안 이 오른쪽에 와 있는 이 반복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 이 아래 부분을 반복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될지 한번 볼까요? 자, 현재 넘값은 얼마냐면 0입니다. 자, 그럼 while문으로 이제 딱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이제 뭐 오른쪽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반복해라니까 일단 조건 만족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넘의 값은 0입니다. 5보다 작아요. 따라서 이 연산의 결과는 뭐가 되죠? 참이죠. 자, 참이 반환이 됩니다. 참을 의미하는 사실상 숫자 1이 반환이 됩니다. 근데 1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산의 결과가 참이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자, 따라서 여기에 1, 참을 의미하는 1이 남겨지게 되기 때문에, 즉 이 연산의 결과가 참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한 차례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러고 나서 계속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반복 조건 위로 올라가요. 한번 실행한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또 실행할 거냐? 그러니까 어떤 흐름의 형태를 보면 일단 묻는다. 반복할까? 물어봐요. 만약에 얘가 오케이 하면 일단 실행 한번 합니다. 그리고 또 물어요. 오케이 하면 또 실행합니다. 묻고 실행하고 묻고 실행하고, 즉 제가 잠깐 여기 좀 화면을 지울게요. 어떤 식이냐면 묻고 실행하고 묻고 실행하고 묻고 실행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while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어려운 거 없죠?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현재 넘의 값이 0입니다. 물어봤어요. while문에 이제 바로 진입이 되면서 물어봤습니다. 참이래요. 따라서 얘가 실행이 되고 얘가 실행이 되면서 넘값은 제로에서 얼마가 됩니까? 1이 되죠. 자, 따라서 이제 또다시 물으러 올라갑니다. 물어봤어요. 참이죠. 5보다 작습니다. 1도. 따라서 또다시 실행되고 또다시 실행이 되면서 넘값은 얼마가 됩니까? 2가 됩니다. 넘이 2인 상태로 또다시 가서 묻습니다. 물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전히 참이죠. 따라서 실행되고 실행되고 그래서 다시 3이 됩니다. 뭐 그냥 처음 하는 거니까 계속 가겠습니다. 3인 상태에서 또 물어보러 갑니다. 역시 참이에요. 또 실행되고 실행되면서 넘값은 얼마가 됩니까? 4가 돼요. 자자 이제 점점 가까워집니다. 또 다시 올라가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여전히 참이에요. 4고 5보다 작으니까 참이니까 또 다시 실행되고 실행이 되면서 넘값이 얼마가 되냐면 결국은 5가 됩니다. 자, 5인 상태에서 또 다시 물어보러 갑니다. 물어보러 갔는데 넘이 5보다 작으냐? 같거나 작으냐라고 물어봤다라고 하면 참이겠지만 작으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거짓, false죠.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여기를 실행하지 않고 이 while문을 확 건너뛰어서 while문을 지나서 그 다음을 실행하게 되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실행 결과를 보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뭐 반복을 시키는 것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이거 뭐 언뜻 보셨을 때는 이거 뭐 익숙해질 것이 뭐 있느냐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익숙해질 필요는 사실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자, while문을 구성을 할 때 여기 보면 중괄호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중괄호가 삽입된 이유는 뭐냐면 반복 영역을 구성하는 문장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그 영역을 갖다 묶어주기 위해서 중괄호를 씁니다. 그런데 내가 반복시킬 문장이 하나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경우엔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뭐 중괄호 꼭 써야지 뭐 내가 중괄호 안 쓰고 문장 하나로 작성했다고 해서 좋은 거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한 문장으로 구성이 되었을 때 반복 영역이 한 문장으로 구성되었을 땐 중괄호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문장을 구성을 했는데 얘가 하는 일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그럼 얘 어떻게 동작하는지 잠깐 볼까요? 자, 넘이 0, 1, 2, 3, 4, 5까지 진행이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 얘가 참이면 이 영역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넘의 값을 일단 출력을 하고 그 다음 행으로 넘어가면서 이 행을 갖다가 벗어나면서 넘값이 어떻게 돼요? 1 증가되죠. 후이 증가니까 넘값이 이 문장을 실행한 다음에 하나 증가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5가 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while문을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컴마 연산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둘 이상의 문장을 묶을 수도 있다. 컴마는 이러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 어떤 연산 결과를 반환한다기보다 둘 이상의 문장을 하나의 세미콜론으로 묶을 때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구성 안 합니다. 컴마를 이용해서 둘 이상의 문장을 이게 한 행에 둘 이상의 문장을 사실은 이렇게 잘 구성을 안 하는데 뭐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문장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while문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났어요. 너무 간단하죠. 그럼 이제 두 while문, for문 그냥 한 번에 확 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익숙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에 자, 조금 더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while문을 알았으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이제 들여쓰기라는 걸 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인 함수의 시작과 끝이 표시가 되고 메인 함수를 이루는 내용은 이렇게 뭐 대략 몇 칸 들여쓰기가 되어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ile문 영역도 지금 while문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리고 그 while문에 있는 내용들도 이만큼 들여쓰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중괄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영역을 표시하게 되는데 그 중괄호 안에서는 항상 이렇게 들여쓰기를 갖다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컴파일러가 이것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들여쓰기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들여쓰기 해야 된다는 것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들여쓰기라는 것은 결국은 그 소스 코드를 갖다 여러분들이 쉽게 분석하고 그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보다 꼭 넣어줘야 되는 꼭 넣어줘서 반드시 넣어줘야지만 컴파일이 되는 건 아니지만 꼭 넣어서 프로그램의 가독성을 높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많이 말씀 안 드려도 이거 두 개 딱 비교해 드리면 아 들여쓰기 해야 되는구나 바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제 들여쓰기 하는지도 이걸 통해서 while문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해가 돼요. 중괄호를 기준으로 해서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쉬프트 시켜서 들여쓰기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되겠죠. 들여쓰기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while문 사실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실 이제 교재에서는 처음 이제 사실 제가 글로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반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순차적으로 넘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어떻게 흘러가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글로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런 여백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 자, 첫 번째 실행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실행일 때는 넘이 0이다. 0일 때 printf 함수 주문 실행이 되고 넘의 값이 증가가 되면서 넘의 값이 얼마로 바뀌냐면 0에서 1로 바뀌죠. 이 부분 실행되면서 그냥 이렇게 쓰는 것도 공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두 번째 1인 상태로 반복 조건 확인하러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니까 3보다 작아요. 근데 현재 넘의 값은 얼마입니까? 1이죠. 1이니까 3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다시 이 영역을 실행을 합니다. printf 함수 주문 실행하고 넘의 값이 증가가 되면서 넘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1에서 2가 됩니다. 자, 2가 된 상태로 다시 반복 조건 확인하러 올라갑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넘이 2인 상태에서 3보다 작으냐? 참이죠. 자, 따라서 다시 printf 함수 주문 실행이 되고 넘의 값이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넘의 값은 3이 되고 3인 상태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네 번째, 넘의 값이 3인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요. 3보다 작으냐? 작지 않죠. 같거나 작으냐면 참인데 작은 건 아니니까는 여기서 이제 false가 되어서 그냥 빠져나오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흐름을 갖다가 이렇게 좀 분석해서 첫 번째 돌 때는 상황이 어떻고 두 번째 돌 때는 어떻게 되고 세 번째 돌 때는 어떻게 되고 네 번째 돌러 갔을 때는 false가 되어서 실행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3회 실행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직접 노트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쓴 방식대로 쓰셔도 좋고 이것보다 조금 더 세련되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셔도 많은 공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 차트를 기준으로 이제 보통 플로우 차트라는 게 뭐냐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이 시점에서 플로우 차트를 실무에서 쓰는 경우는 아예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모든 실무에 모든 회사의 모든 프로젝트를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거의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거의 사실은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습적 가치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재에서 굳이 플로우 차트를 강조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뭐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학원이라든가 기타 교육기관에서 시언어를 공부할 때 플로우 차트 그리는 연습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제가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학습적 가치는 여전히 뛰어나지만 실무적으로는 조금 성향이 많이 좀 시대가 그 흘러감에 따라서 조금 달라졌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다른 더 좋은 그 소프트웨어를 갖다 설계하는 여러 가지 도구, 이게 사실 플로우 차트라는 게 소프트웨어 설계 도구인데 훨씬 더 좋은 많은 도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플로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어떠한 면을 갖다가 강조하는 거냐면 시간적 흐름, 기간이 아니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갖다 보여드리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고 혹 공부하실 기회가 된다면 뭐 시간을 좀 어느 정도 들여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프로그램을 갖다가 코드로 작성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어떠한 도구를 이용해서 설계를 할 것인지를 갖다가 언급을 하는 건데 while문은 이렇게 그립니다 라는 걸 예로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플로우 차트에서 보면 마름모 있죠. 이것은 선택적 실행, 어디로 갈 거냐. 그러니까 조건을 물어봐서 참이면 실행하고 거짓이면 실행하지 않는 잠시만요. 예, 참이면 실행하고 참이면 특정 영역을 실행하고 거짓이면은 실행하지 않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방향을 일로 갈 거냐 절로 갈 거냐를 갖다가 표현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마름모입니다. 그리고 이 직사각형 있죠. 이것은 무조건 실행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변수 넘의 선언을 갖다가 내가 플로우 차트로 표현한다? 그러면 마름모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근데 while문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얘네들은 참인 경우 무조건 실행이죠. 따라서 얘네들은 마름모로 표현이 됩니다. 즉 while문의 실행 영역, 반복 실행 영역은 마름모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실행 영역은 참일 때만 실행이 되죠. 따라서 while문은 이 마름모가다가 아니고요. while문을 표현하는데 마름모가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가 while문 하나를 표현하는 거니까. while문은 마름모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넘이 3보다 작다가 참이라면 반복 영역을 실행하고 다시 조건 검사로 내려오겠죠. 즉 반복의 영역을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근데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면 건너뛰어서 다음 행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플로우 차트입니다. 뭐 어려운 것은 아니죠.
뭐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지금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C 언어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플로우 차트를 아예 설명을 안 드리는 것이 좀 그래서 이러한 반복문 또 이제 기타 조건문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플로우 차트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조금 보여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는데 지금 당장은 여기에 너무 큰 관심을 갖지는 않으셔도 되고 요렇게 해가지고 와일문이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그냥 느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와일문을 공부를 했으니까 뭐 반복 예를 들어서 뭐 5회를 갖다 반복한다, 3회 반복한다, 뭐 관련된 아주 매우 단순한 와일문은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는데, 자, 와일문을 이용하면 이렇게 구구단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놀라운 걸 하나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보면은 우리 코드 읽을 줄 압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단이라는 값을 갖다가 출력을 하고 있고 num이라는 값을 출력하고 있고 단 곱하기 num의 값을 갖다가 출력을 하고 있죠. 근데 단은 현재 0입니다. 0이고 num의 값은 1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있냐면 num의 값은 반복될 때마다 1씩 증가가 돼요. 자, 따라서 프로그램 사용자가 여기서 예를 들어 7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단은 얼마로 고정이 되냐면 7로 고정이 돼요. 7로 고정이 되죠. 그리고 이제 while문이 도는데 num의 값은 현재 1에서 10보다 작을 때까지 num의 값을 갖다가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딱 일단 요것만 보면 우리가 바로 파악이 가능해요. num의 값은 현재 1이다. 1이죠. 현재 1이고 1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num의 값은 계속 증가합니다. 1에서부터 10이 될 때까지 1에서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까지는 반복이 되겠죠. 10일 때는 반복이 안 되겠죠. 따라서 총 몇 회가 반복이 되냐면은 9회가 반복이 되는 반복문이다라는 것이 바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습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딱 보면 9회 반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num의 값은 현재 1이었어요. 근데 몇 회 반복이 되냐면 9회 반복이 되는데 9회 반복될 때마다 값이 1씩 증가죠. 1, 2, 3, 4 해서 얼마까지 증가가 되냐면 9까지 증가가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printf 함수 호출 문장이 9회 출력이 실행이 되지만 실제 출력되는 데이터는 다릅니다. 문장은 달라져요. 7, 자, 곱하기니까 곱하기 처음엔 1은 7 곱하기 1이니까 7이 되겠죠. 두 번째 돌 때는 얘가 7 곱하기 num이 증가가 되어서 2는 14. 이런 식으로 해서 7 곱하기 9는 63까지 출력이 되어서 이런 실행 결과를 보이게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반복문의 묘미입니다. 하나의 문장 안에 우리가 변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똑같은 문장을 실행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다른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 while문 사용하지 않고 내가 작업을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히 카피 앤 페이스트로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num의 값이 계속 증가가 돼야 되니까. 단순한 카피 앤 페이스트로 물론 여기까지 이렇게 통째로 카피해가지고 복사하면 되긴 하겠지만 그게 불가능한 얘기하고 나니까 좀 민망하네요. 어쨌든 그게 불가능한 상황도 앞으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예 불가능하다기보다 그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게 좀 불편한 상황이 이제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이제 핑계를 대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단순 반복이 아니라 단순 반복이지만 그 문장에 가지고 있는 변수의 값을 변경을 시켜가지고 그 결과가 달라지는 형태로 함수의 호출문을 갖다가 실행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while문이 설명이 끝났어요. 이제 또 좀 더 말씀을 드릴 내용이 좀 남아 있는데 일단 여기서 한 차례 강의를 끊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